갤럽이 내놓은 지지율 조사에서 당이 세워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이른바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이 국민의당을 창당 후에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게 최대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바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지난달 25일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당사자인 안철수 전 후보 문자를 확인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확인했다는 거 분명하게 본인이 시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됐다. 그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만약 이해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아니 문자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저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무슨 의미로 내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지 저걸 받고도 이해가 안 됐는데도 아무 단문도 보내지 않고 그냥 있었다? 네. 그건 저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아니면 비서관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봤어야죠. 네. 왜 이분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지금 뭐 고소 취하를 해달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대화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지금껏 이때까지 이유미 씨와 안철수 전 대표는 직접적인 그런 가까운 관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직접 검찰 소환을 앞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물론 뭐 국민의당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뭐 보면 사실 카이스트에서도 석사과정에서 사제간이었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뭐 청춘 콘서트 같은데 북콘서트, 청춘 콘서트에서도 서포터로 활동했고요.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막역한 사이는 맞는데 네네. 이유미 씨가 전에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뭐 안철수 후보하고 내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의도적으로 막 표현하고 네네. 안철수 후보의 처하고도 어떤 관계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2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구속당한 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공명선거 대책위원장이죠. 그렇죠. 추진단장, 국민선거 추진단장하고 이미 이 얘기를 했었고,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징역 3년 이상 갈 것이란 말을 미리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검찰에 불려가면 이제 구속당한다는 걸 알고, 안철수 전 후보한테 SOS를 친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고소 취하 의미도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는 것은 취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권한이 안철수 전 후보라는 생각에서 취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의미인지 네네. 저는 이렇게 문자 자체는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읍소를 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분명하게 좀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이 조작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 또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녹취폭로전인 지난 5월 1일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낸 이 제보,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카톡 내용을 좀 보시면 캡처 11장 전송, 통화 실패,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이런 식으로 5번이나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3일 전에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휴대전화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자 카톡이 온 그 전화기는 탄핵 정국의 문자 폭탄 사태로 잠시 개통했다가 또다시 문자 폭탄이 와서 이후에 비서관이 보관해서 나는 못 봤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매우 지엽적인 지금 해명이에요. 네. 이게 더 의혹을 키우고 있어요. 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5월 1일에 그 문제가 된 카톡 조작된 내용을 박지원 당시 선대본부장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준서 최고위원이. 맞습니다. 최고위원이면 그렇게 낮은 직위는 아니에요. 그럼요. 내부에서 알고 있는 관계예요. 저 번호는 탄핵 정국에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노출이 돼서 문자 폭탄이 왔대요. 그러니까. 근데 안 쓰는 전화가 아니라 쓰는 전화예요. 근데 나 문자 폭탄 다 보기 싫으니까 비서관이 관리해. 그럼 비서관이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끈 게 아니라 네. 작동하는 전화기인데 당내에서 오는 것은 걸러내고 문자 폭탄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죠. 비서관이 지금 그 소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분류했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런 걸 보냈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비서관이 보고하라고 비서관이지 비서관이 보관하는 관리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서가 아니 이건 이해가 돼요. 비서에게 맡겼다. 전화기 비서에게 맡기는 의원이 태반입니다. 그럼 비서가 보고 이 중요한 거는 잘 보고하는 비서가 일을 잘하는 비서고 네, 네. 중요한 보고를 누락했다. 혼나는 겁니다. 음. 근데 문제는 5월 5일 날 이것을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공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흘 뒤에요. 나흘 뒤에. 예. 시간이 나흘이나 있어요. 5월 1일 못 봤을 수 있다고 전 인정이 돼요. 네. 5월 2일은요? 3일은요? 4일은요? 4일이나. 당일날 발표할 때까지 그럼 박지원 대표 몰랐다. 음. 그럼 제2, 제3, 제4의 루트를 통해서도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네. 이거 큰 폭탄 될 겁니다. 선거 직전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선거관리자가 아닌 거잖아요.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네. 그러니까 폰을 못 봤다는 해명은 인정. 이건 매우 지엽적인 깊이다. 이 폰에 이준서가 직접 보냈는데 나 직접 안 봤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는 몰랐던 겁니까? 네.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폰에 집착하는 걸 보면 박지원 전 대표도 뭔가 찔리는 게 많아 보인다라는 게 국민적인 의혹으로 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 뭐 디테일하게 그 비서관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느냐에 대한 실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있는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부터 이용주 의원까지 뭔가 정리하려고 얘기를 하고 나면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대응할 때 뭐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그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당의 주도적인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나면 다음날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그 공당으로서 위기 관리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에 대한 실망들이 네. 있는 것이고 정말 이 문제는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그 민낯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정말 당의 그 어떤 존립 자체가 뿌리째 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자, 네, 이 상황에서 네. 또 나오는 게 또 바이버라는 게. 네, 최 예. 교수님. 예. 저는 이 앱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의혹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이주선 저 최고위원이 이준서 저 최고위원이 보낸 이게 문자 메시지가 바이버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 앱도 깔아놓긴 했는데 저는 별로 사용은 않습니다만 이게 이스라엘이 만든 거라고 네, 해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앱이고요. 이게 네.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가 어려워요. 지워버리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럼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흔적을 찾기가 힘들죠. 네. 뭐 물론 고도의 무슨 기술자가 아닌 이상은 네.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안상 필요해서 또 남에게 노출되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에서 아마 그러니까 자당의 여러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만 정보를 교환하고 이게 노출되기를 꺼리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바이버를 통해서 보내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바이버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여러 가지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도를 갖고 있고요. 또 네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유병헌 전 회장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네. 세모그룹에 그분도 이걸 썼어요. 세월호 참사의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 중에 하나. 그분도 바이버를 썼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메시지 전할 때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썼었죠. 네. 자, 이런 와중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언쟁을 심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는 결국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인우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여기에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 안철수 전 후보를 향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과야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더라도. 근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제 사실 죄송하지만 종친 겁니다.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하더라도 하여간 저거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한테.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종쳤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네. 어쨌든 지금 모든 관심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제보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냐 몰랐냐 관련이 돼 있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공당으로서 어떤 이런 검증을 과연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선거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 한 방으로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대표나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제 그런 취지죠. 그래서 네. 추미애 대표의 어떤 이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너무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초점을 이제 안철수 전 후보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빨리 밝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침묵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또 조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국민의당이 존폐의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단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사과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밝혔으면 오히려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타이밍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고 보고요. 정두원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쳤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세게 들으면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눈높이 시각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갤럽 여론조사 매주 나오는데 국민의당 5% 제일 밑에 있어요. 5%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종이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 이제 뿌리는 호남이고 그다음에 가지와 잎사귀는 이른바 새로운 정치로 표현되는 수도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뿌리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정치가 정치 공작으로 치환돼 버렸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이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생각과 비전이라는 것이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였는데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가 정치 공작이냐. 그렇게 됐을 때는 당의 존립 기반이 근제에서부터 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뭐 총선에서 일약 호남 일당 제3당으로 도약을 했지만 안 좋은 일이 몰아서 온다고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불다랭이란 말이 생각나는 그런 국면인데 과연 어떻게 이 국면이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2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구속당한 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공명선거 대책위원장이죠. 그렇죠. 추진단장, 공명선거 추진단장하고 이미 이 얘기를 했었고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조작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징역 3년 이상 갈 것이란 말을 미리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검찰에 불려가면 이제 구속당한다는 걸 알고 안철수 전 후보한테 SOS를 친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고소 취하 의미도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는 것은 취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권한이 안철수 전 후보라는 생각에서 취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 시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됐다. 그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만약 이해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아니 문자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저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무슨 의미로 내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지 저걸 받고도 이해가 안 됐는데도 아무 단문도 보내지 않고 그냥 있었다? 네. 그건 저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아니면 비서관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봤어야죠. 네. 왜 이분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지금 뭐 고소 취하를 해달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이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대화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지금껏 이때까지 이유미 씨와 안철수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의미인지 네네. 저는 이게 문자 자체는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읍소를 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분명하게 좀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이 조작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 또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녹취폭로전인 지난 5월 1일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낸 이 제보,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카톡 내용을 좀 보시면 캡처 11장 전송, 통화 실패,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이런 식으로 5번이나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 3일 전에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직접적인 그런 가까운 관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직접 검찰 수사를 앞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물론 뭐 국민의당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뭐 보면 사실 카이스트에서도 석사과정에서 사제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청춘 콘서트 같은데 북콘서트, 청춘 콘서트에서도 서포터로 활동했고요.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막역한 사이는 맞는데 네네. 이유미 씨가 전에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뭐 안철수 후보하고 내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의도적으로 막 표현하고 네네. 안철수 후보의 처하고도 어떤 관계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갤럽이 내놓은 지지율 조사에서 당이 세워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이른바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이 국민의당을 창당 후에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게 최대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바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지난 25일입니다. 지난달 25일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당사자인 안철수 전 후보 문자를 확인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확인했다는 거